구매 대행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정말 많이 남는 사람들은 한 40% 넘게까지 마진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 노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나요? 그런 상품들이 왜 팔렸냐? 유통업자들이 절대 사입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상진TV 수진 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에 관련한 여러 질문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상진 오빠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상진에게 해외 구매 대행이란? 제 돈줄이죠. 구매 대행이 무엇인가요? 구매 대행이란 온라인몰에 고객이 구매 가능한 상품을 업로드를 해두면 그거를 보고 구매자들이 상품을 구매를 하겠죠. 뭐 청약을 한다거나 구매를 하게 되면은 고객의 명의로 우리가 해외에서 대신 물건을 구매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수진아 너한테 5,000원을 주고 빵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내면 거기에 대한 심부름 값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아, 예를 들어 5,000원을 주고 야, 빵 하나 사와 이래서 만약에 1,700원짜리 빵을 사면 3,300원이 남는 그게 내 거인 심부름값.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에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잖아요. 대량 등록, 반자동, 수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세 개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수기 등록이란 프로그램 사용 없이 타오바오에서 팔고 싶은 물건을 찾아서 그 상품을 직접 상품 등록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반자동 등록은 똑같이 타오바오에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찾아서 프로그램이 대신 물건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내 온라인 마켓에 물건을 올려주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량 등록이란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한 개 단위로 찾는 게 아닌 카테고리나 키워드 단위로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찾아서 그 카테고리나 키워드 안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몇천 개, 몇만 개의 상품을 내 온라인 마켓에 대신 붙여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면 수기는 프로그램 사용 없이 혼자 다 등록하는 걸 말하고, 반자동이랑 대량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프로그램이 내 홈마켓에 물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준다. 반자동은 상품 한 개씩 한 개 단위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고, 대량 등록은 1,000개, 10,000개, 몇만 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직원의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등록을 하시고 있잖아요. 대량 등록의 장점이 뭔가요? 대량 등록의 장점은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이 하기 되게 좋아요. 물건을 직접 올리지 않다 보니까 상품 업로드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거든요. 물건을 업로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 처리하는 데만 시간이 들어가요. 대신에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죠. 그러면 그게 단점이 되나요? 그쵸?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서 처음 구매 대행을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컴퓨터를 구매해야 하나요? 일단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무조건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노트북으로 했을 때 장점은 세계 어디서나 뭐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으로 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노트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게 컴퓨터 사용을 하고 더블 모니터를 사용을 하니까 노트북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디지털 노마드는 포기. 열심히 사무실에서 돈 벌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CS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CS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도 강의를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CS가 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남들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은 CS가 힘들면은 때를 쓰거나 징징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내 돈 벌려고 하는 일에 CS가 힘들다, 뭐가 힘들다, 저게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혼나야 합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CS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후 영상에 차차 공개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레드오션이다, 이런 거 요즘 많잖아요. 지금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구매 대행을 한 지 3년 차인데 시작할 때부터 레드오션이다, 이걸로는 돈 못 번다, 차라리 뭐 다른 사업을 해라, 이런 말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작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전에 저처럼 오랫동안 꾸준한 수익을 벌어 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레드오션이든 뭐든 간에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하고, 지금 저와 같이 다마고치 컨텐츠를 하는 수진이와 상두님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의 성장기를 보고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 하면 부업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부업으로 해도 가능한가요? 혹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드나요? 부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대량 등록
등록만 해봤어요. 그래서 수기나 반자동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대량 등록을 만약에 부업으로 한다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고객들의 문의가 오는 시간은 9시부터 6시 사이에 문의가 가장 많아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부업이신 분들은 답변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리함도 있고, 부업이신 분들이 일하고 싶어해요. 뭐 1시간 일하고 1,000만 원, 2시간 일하고 1,000만 원?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 기준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고 싶다 하면은 직원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겠죠. 실제로 부업으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반자동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도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을 해서 매출 1,000을 진짜 겨우겨우 내고 내지도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든 쉽게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버는 건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제일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대량 등록이 정말 진짜 쉬워요. 인정.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대량 등록 관련해서 반자동 했을 때 질문을 들었던 게 지재권 관련해서 엄청 위험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지금 3년 동안 지재권에 문제가 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대량 등록을 하면 지재권에 엄청나게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재권 때문에 경찰서를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떤 카테고리, 어떤 상품들을 파느냐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다. 실제로 반자동이나 수기하시는 분들이 지재권을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반자동 했을 때 지재권 때문에 마켓도 많이 날아가고 일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대량 등록하면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테고리의 문제인 것 같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구매 대행 사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하는데 이제 경쟁자가 더 많아지면은 벌어가는 수익은 더 줄어들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제가 주로 타겟으로 삼는 중국 아니면 뭐 일본 여러 나라에서 계속 신제품들이 끊임없이 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매 대행에서 사용하는 전략은 유통업자들이 절대 사입을 하지 않는 제품들, 한 달에 하나 팔리면 많이 팔리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대량 등록을 통해서 올리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은 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서 대량 등록이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드나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사용료 때문에 시작하기를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은 수기 등록일 경우에는 전혀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통신 판매업 정도?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사업자 하나당 프로그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캐시데이터라는 프로그램일 경우 사업자 하나당 30만 원 정도의 월 정액권을 끊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사업자 하나당 기본적으로 30만 원의 고정비가 지출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 비용을 직원을 고용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자 하나로 시작해서 망해봤자 마이너스 30만 원이니까 저는 뭐 한 번쯤 속고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캐시데이터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해 보셔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따라만 하셔도 한번 수익이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더보기란에 정리해둘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업자 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를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사업자 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업자 수와 관련해서 저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봤는데, 사업자 수가 많으면은 엄청나게 안 좋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사업자 수로 그 수익 못 가지고 가면은 바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업자로 그 수익 못 가지고 가면 바보인 걸 알면서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정말 더 바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업자 몇 개 하시나요? 저는 지금 사업자 수 25개로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고, 25개의 사업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 엄청나게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업자 수 25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업자 수 25개면 세금 처리에 관련돼서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세금 처리는 안 어려울까요? 구매 대행 세금 처리가 간이 과세자시면은 정말 쉽거든요. 뭐 1번 과세자시면은 그냥 세무사분한테 맡기면 되겠죠. 처음 시작하시는 간이 과세자분들이 쉽게 이제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이 다음 또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실제로 저도 반자동도 세금 처리를 해봤는데요. 반자동 세금 처리를 하나, 사업자 수 몇 개가 있는 걸 세금 처리를 하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잘만 배우면 된다.
또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뭐 초기 자본 20만 원으로 1억 벌었다, 30으로 1억 벌었다 이런 키워드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1억을 벌었다라는 게 1억 매출을 냈다라는 거겠죠. 그럼 1억을 매출을 내려면은 그만큼의 물건값을 저희가 지불을 해야 돼요. 1억을 벌어서 마진율이 30%가 남았다 했을 때 저희는 7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겠죠. 뭐 20만 원으로 1억을 번다, 40만 원으로 1억을 번다 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마고치 두 분도 돈이 부족해서 더 높은 매출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순수익,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보통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정말 안 남는 사람들은 20%부터 정말 많이 남는 사람들은 한 40% 넘게까지 마진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한 3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에서는 그 세금 처리가 순수익으로 잡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구매 대행은 매출이 순수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물건을 팔아야 하나요? 개인적인 질문 노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2년간 공장을 다니다가 구매 대행을 시작한 거거든요. 뭐 그 와중에 뭐 패션 브랜드 창업하고 망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공장에서 내가 사용했던 제품들을 한번 팔아보자 하고 이제 물건을 팔았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통한 거죠. 그런 상품들이 왜 팔렸냐 생각을 해보니까 유통업자들이 절대 사입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뭐 한 제품이 10개 정도, 뭐 일주일에 10개 정도 팔렸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사입해서 잘 팔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제품들을 위주로 판매를 해왔고,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도 이후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구독 꼭 하셔야겠네요. 네, 일단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인스타, 문의란, 뭐 카카오톡 저희 오픈 채팅도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